네, 오늘 노장철학 제30강 장자철학 부분인데요. 그 교재로는 182쪽. 여기 보면 장자철학의 연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철학의 어떤 그 학파마다의 그 근본이 되는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학하면은 주나라 예양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장자는 그런 그 자신의 철학의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 근본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접적 연원하고 직접적 연원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횡적, 종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연원은 원시 모계사의 문화전통, 신선사상, 남방의 무사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뭐 조경현 씨 같은 경우는 장자, 영양준, 인물, 노자, 공자, 묵자, 해시, 직화 그 다음에 자연주의, 노자, 인문주의, 공자, 명가의 해시 이렇게 제시했는데 당연히 뭐 공자의 영향도 크죠.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전자방 뭐 인물 전자방에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자방이 뭐 공자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런 거니까. 근데 사실은 넓게 보면 모든 학파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나같이 이렇게 도가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히 지금 시대 같으면 뭐예요? 서양 철학의 영향도 받고 유가 영향 뭐 도가는 당연한 거고 문과, 법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서양 철학의 수많은 학자들의 영향도 받고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장자는 그 당시에 많은 학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래서 먼저 보시면 도가와 관계에서는 여기 183쪽에 보시면 이제 그 장자 후학의 뭐 여러 학파들의 이제 지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도가 학파에서 직접적 연원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 노자철학, 은일파, 신선가 사상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도가의 전반적인 거, 근데 이제 또 장자 외자편으로 보면 황로학의 영향 같은 것도 매우 커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근데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노자와의 관계 부분인데 이거는 사마천에 그래 보면 그 요체는 노자의 말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뭐랄까 사마천의 얘기는 좀 장자 철학을 지나치게 이렇게 노자 철학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도의 세계를 그려놓은 것 보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은 이 노자의 뭐 어떤 객관적인 도가 장자에서는 이제 주관적인 형태로 많이 그 특성이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몽배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 그러기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노자와 장자를 하나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또 달리 보면은 또 당연히 그 두 사람 사이의 철학적 경향, 그 다음에 그 개성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노자를 뛰어넘는 혹은 서로 다른 경향도 내재한다. 여기 후에려 선생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장자사 노자하고 관련해서 유래한다. 노장 일파의 그 사상적 맥락을 찾을 수 있으므로 천하편에서처럼 이렇게 노자 장자, 노자는 노자, 장자는 장자식으로 구분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이긴 한데 천하편에서 왜 노자하고 장자를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글을 썼는가 이것도 한번 또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일사상의 영향 뭐 당연히 크죠. 그거는 장자의 출신 그리고 장자가 그 인생관, 세계관들 보면은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방에 이렇게 이름 없는 선비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보면 은일적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선가 사상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신선 사상인데, 그 앞에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난세를 살다 보면은요, 현실의 삶이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거, 초월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종교 사상인데, 장자에 보면 그 장자 시대 때 종교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이쪽에는 뭐 무격 같은 거는 있었는데, 무격이라는 것은 좀 일반 백성들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에 이제 좀 깊숙이 신앙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지식인들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무슨 푸닥거리하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에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중국에서는 종교가 없어요. 없다라고 봐도 거의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종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무교적인 것들은 당연히 있죠. 어느 사회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좀 더 규모를 갖춘 종교가 이렇게 형성된 거는 한대 후기예요. 동안 말기 180년에, AD 180년에 그 황건기의, 우리나라에서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황건기의예요. 의로운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좀 더 형태를 잡아가요. 뭐 천사도부터 해가지고 오두미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신선 사상이 이제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경향 그런 것들이 장자에도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무격, 무라는 그 종교 문화 전통입니다. 그거는 이 도교라는 거, 도가 철학, 도교라는 것, 또 단도까지 포함해서 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방 측면하고 남방 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남방의 문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도가 철학을 공부를 해보시면 매우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자들 글 보면요, 매우 단조로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 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칠정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해요, 계속. 이기가 어쩌고저쩌고, 이기 관계, 이기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이런 얘기 들읍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 그래요. 그게 백성 삶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백성들의 삶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살기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힘든데 그 사람한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초월 세계 저 요단강 건너가면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시도 먹히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종교라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남방 문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종교적인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자와 유가 관계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장자가 전자방 문화에서 나왔다. 이게 이 한유의 말이긴 한데 이게 유학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쭉 여러 문헌들 글에 대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장자의 글 보면은 장자가 존경하는 인물 같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로 공자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영향도 당연히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 자신이 그래요. 유학적인 거, 뭐라 할까요? 입세적인 거,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권력. 부유함과 귀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한편으로 보면 이 현실 세계에 이제 좌절하고 괴롭고 힘들 때 보면 인간은 초월적 세계에 귀순한다고 그럴까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현실이 괴롭고 그러면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의탁해서 자기 삶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되었던 현세적인 관심과 초월적인 관심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경향이 어느 쪽이 강하냐 그런 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86조까지 보시면 쭉 여기 이제 장자가 유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그 김충절 선생님도 장자를 유가화된 도가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좀 지나치긴 한데 유가적 경향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허리 부분 보시면 다음 187쪽. 이 장자와 해시. 장자가 이제 시골, 송나라의 시골에 살던 그 이름 없는 선비예요. 그냥 선비에 불과합니다. 사대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당연히 흔히 말하는 중원 무림, 그 중원 지역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사귀었던 인물들 보면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해시인데 해시는 이제 명가학파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가라고 하지만 이 양반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파가 되었던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그 시대의 당대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인데 해시는 이제 논리와 중국 고대 논리학하고 관련된 인물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장자로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논리 부분. 왜냐하면 중국이 좀 논리학이 좀 부족하거든요. 모순율이 계속 나와버립니다. 중국 철학은. 그래서 서양의 논리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논리학에 대한 공부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불교의 인명학이라고 그러죠. 논리학을 인명학 같은 것들이 논리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장자를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그 누구예요? 그 해시가 보여주는 논리의 구조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장자 보면 해시에 대해서 비판, 해시하고 비록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해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글들이 나옵니다. 여기 왕욱 선생이 써놓은 글도 여기 인용해 놨는데 해시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지만 해시로부터 개발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논리적 측면이에요. 해시의 철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논쟁하다 보면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뭐 온 우주를 가리켜 손가락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 장자 이해하실 때는 해시 철학을 조금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시의 단점이 뭐냐? 말로 이기지만 신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기잖아요. 그러나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견백리에 대한 비판 같은 거 나오고 재주가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 유가 또는 해시, 명가학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고. 근데 그 앞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원시 모계사회 문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성주의 철학 거기 부분은 지금 이게 21세기에는 상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가 철학의 장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은 뭐냐면 유학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 신분 질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온 세상이 유학의 논리예요. 사실은 남성 중심이고 남성의 폭력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21세기인 지금도 남성에 의한 폭력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러던데 여성이나 아이들 보면은 마치 소유물 같이 대하고 폭력을 수고하는 게 매일 나타나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도가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평등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도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당연히 노자에 나오고 노자 이전에 원시적인 모계사회에서 그런 전통이 꾸준히 내려왔고 지금도 이런 도가적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모쇠족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주의가 이렇게 그 지배하는 모계 사회예요, 지금도. 근데 모계 사회가 좋은 점들이 그 보면은 그 사회, 이제 물론 일부 학자, 인류학자들 중에 일부는 고대에 무슨 모계 사회가 있었냐 이런 비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모계 사회로 이렇게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보면은요, 폭력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모계 사회의 좋은 점들이 그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000년,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 나는데 3,000~4,000년, 지난 3,000~4,000년의 인간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런 질서들이 남성 위주로 지금 되는데 이게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돼야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방금 얘기했던 모계적 사회, 그다음에 신선 사상의 종교성, 이 문제는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요즘 종교 시끄럽죠? 우리 사회도 보면 좀 엉터리 종교들이 지금 권력을 쥐게 되면 그래요. 그 수준 이하의 종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가 이 장자의 이제 철학적 연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89쪽 보시면 이제 그 6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그 앞에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6장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